현재 1.61% 하락한 13,130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스터님, 오늘장 아까 조목조목 짚어주신다고 했는데 명쾌한 분석 부탁드립니다. 뭐 오늘 일단은 여러분들 지금 지켜봐야 되는 게 차트상 이 부분 좀 지켜봐야 돼요. 13,220 라인 지금 저항받고 내려가는 구간이거든요. 아, 내려가고 보이시죠? 있어요. 네. 오늘 이거 이탈 전까지 계속 매도 봐야 돼요. 아, 매도. 네, 매도 봐야 돼요. 이탈 전까지. 지금 포지션 위치 값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은 시장에 대한 진입 시점 자체가 지금 타이밍 한도 차례 노릴 거면은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야 돼요. 이제 채널 추세 파동에 대한 단가인데 13,220포인트 이탈 전까지 매도 지향입니다. 그냥. 네. 왜냐?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건데 지금 설명이 될까요? 이제 네. 시작하면서. 네, 조금 맛보기로 네. 보여주시죠. 지금 물가가 제일 문제죠. 물가가. 여러분들. 자, 재밌는 얘기를 조금 해야 되는데 자, 화면 좀 잠깐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사실 여러분들 잠시만요. 여러분들 고용지표가 미국에 대한 고용지표가 최근에 나왔었는데 예상치보다 하회했어요. 여러분들.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고용 신청 건수가 많이 없다는 거예요. 고용 신청 건수가.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다룰 건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지난주 나왔을 때 고용 지표가 하회했는데 예상치보다 증시가 많이 반등을 했다가 그다음 고용 신청 건수가 발표를 했어요. 근데 고용 신청을 많이 안 한 상태네. 이게 무슨 문제일까요, 앵커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질문 나눠보자. 간단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힌트를 좀 주시겠어요? 그냥 정리를 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오늘 좀 간단하게 할게요. 자, 경기 회복은 됐는데 지금 고용을 안 할라 한다. 이 뜻이에요. 아, 네네. 고용 신청 건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나라에서 이제 돈을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굳이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런 상황이 좀 전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연출이. 그럼 고용 지표가 신뢰성이 없어지죠. 네, 맞아요. 경기 회복이 됐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물가가 갑자기 이제 치솟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 여러분들 지금부터 잠시만요. 제가 사실 이제 준비할 자료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급하게 좀 준비를 했어요. 자, 이 화면 한번 보시죠. 자, 여러분 지금 처음 보시면 잘 모를 거예요. 자, 흔히 여러분들 우리 이제 페드 성명서에서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물가 2%, 물가 2%, 물가 2% 하면서 맞습니다.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그 물가가 여기 나오는 10년물 기대 인플레이션율이에요. 네. 근데 우리 알다시피 작년에 평균 물가 목표제 도입했잖아요. 연준에서. 평균 물가 목표제를 도입했다는 거는 문제가 자, 우리 연준은 고용을 신경 쓰지 않겠다라는 의미예요. 한마디로. 고용을 신경 쓰지 않겠다. 근데 중요한 거는 잠시만요. 고용을 신경 쓰지 않겠다는 의미가 계속적으로 내포되는데 네. 잠시만요. 차트 좀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여러분들. 네. 고용을 왜 신경 쓰지 않을까요? 잠시만요.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용 지표에 대해서 집중을 객관적으로 하자고 파월이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 지표가 발표했는데 예상치보다 하회했기 때문에 증시 반등이 이루어졌었어요. 지난주에 비농업 고용지수 발표 때요. 근데 고용 신청 수를 확인해 보니까 고용 신청도 많이 안 했네. 고용 지표가 회복이 안 된 게 단순히 어떻게 보면 신청을 안 했기 때문이다. 시장 경기는 회복됐다는 어떤 반증인 거죠. 자, 시장 경기가 회복됐다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출구 전략을 내세울 수 있다는 전략이 다시 생기는 거예요. 자, 지금 보시는 지표가요. 다시 한번 보시겠지만은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파란 선이요. 파란 선 있죠. 확대를 좀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기간을 조금만 더 당겨볼게요, 우리. 자, 지금 보시는 파란 선이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율입니다.
상승하고 있어요. 근데 보시면요.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2.5%를 돌파를 했는데 네. 이게 코로나19 이전에 어떤 물가 상승률을 넘어섰거든요, 이미. 근데 이 수준을 넘어서더라도 평균 물가 목표를 도입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명분이 있었단 말이죠, 상황이. 시장에 대한 상황이 명분이 있던 상황에서 이번에 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더 치는 거예요, 상황이. 그러면은 이거예요.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시장에서 내세울 수 있는 거는 고용 지표가 신뢰성이 없어지네. 이게 1번이고 그쵸. 물가는 계속 오르네. 이거 니네가 어떻게 버텨 이거야. 출구 전략 나가야지. 계속 재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죠? 돈 푸는 거 이제는 줄여야 될 때가 맞는 거야. 자, 돈 푸는 걸 줄이면 어떻게 되냐? 시장에 조정을 준다. 이게 항상 객관적인 팩트였죠, 여러분들. 왜냐? 지금 증시에 대한 상황은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하지만은 차트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상 관점에서. 자, 증시가 상승이 왔었던 이유는 간단하게 일본 관점이에요. 우리 코로나19 이후에. 자, 일본 관점에서 증시가 상승했던 이유는 돈을 풀기 때문이다. 기업에 대한 실적이 좋고 안 좋고가 아니라 자금이 그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을 했었다. 근데 시장이 물가가 너무 오르니까 고용 수치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는 맞지 않았고 현실적으로 경기가 회복된 거였네. 다만 신청을 안 한 거였어, 사람들이. 만약에 정말 고용 수치가 안 좋게 나오는데 고용 신청은 많아야 정상이잖아요, 네. 사실상. 근데 고용 신청 건수도 많이 없다는 건 경기가 회복됐다는 반증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더해보니까 이거 연준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라는 지금 기대 심리가 작용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앞다퉈서 이번 주에 연준 위원들이 이제 연설이 쭈루룩 나열돼 있잖아요.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총 10번 정도가 이제 연설이 돼 있어요. 오늘도 있는데 이제 시장 그렇게 위험하지 않아라고 앞다퉈서 얘기할 가능성이 높겠죠. 이제 안정화를 조금, 위해서. 네, 말을 네. 조금 바꾸겠네요. 그죠. 계속 이제 왜냐면 물가까지 치솟 오르니까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요. 차트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파랑선이 이제 우리가 주로 보는 이제 연준에서 나오는 2% 수치값을 얘기를 하는 게 이거예요. 파랑선. 이게 10년물 기대 인플레이션율 수준. 자, 지금 녹색 선은 뭐냐면은 10년물 국채 금리예요. 네. 그리고 보라색 선이 제일 중요한데 이게 물가 팁스라고 좀 표현하는데 10년물 물가 연동 국채 금리입니다. 10년물 국채 연동 10년물 이제 물가 연동 국채가 금리가 지금 마이너스네요. 맞죠? 네. 지금 선 아래에 있어요. 네. 이게 무슨 뜻이냐? 자, 국채 가격 연동 물가 연동 국채는요. 계속 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금리는 반비례한다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물가 연동 국채는 계속적으로 오르는 중이다. 자, 물가가 오르는 중이다. 그럼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계속적으로 오를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시장 상황이요? 조정 더 줄 가능성이 높겠죠. 이게 상황이. 오늘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어떻게 났죠, 앵커님? 좀 높게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예상치보다 월등한 상해를 좀 뿜어냈죠. 그러면은 시장 심리가 이거 어떻게 연준이 안 하고 버티지? 라는 시장에 대한 심리가 지배적으로 이제 대부분 분위기가 이렇게 휩싸이게 돼 있어요, 상황이. 그럼 조정세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지금 외신에서 포커스를 맞추고 이제 리포트에서 포커스를 맞추는데 제가 이 리포트 내용을 준비를 하다가 지금 시간 때문에 좀 준비를 못했어요. 연준이 나서서 위원들이 시장 달래기를 할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앞으로는 연준이 나서서. 네, 왜냐하면 이번 주 연설이 쭈루룩 있잖아요. 달래기를 계속적으로 시도를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도 연설이 있잖아요. 또 달래기를 하겠죠. 아직은 네. 이르다. 근데 시장 달래기를 해봤자 시장에 대한 이미 기대치는 너무 저하가 돼 있다 이거예요. 지금 증시에 대한 방향이요. 조정을 좀 더 추가적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해요. 이거 예상치 못한 수치값인데 사실상 우리가 객관적인 팩트만 찾아보자고요.
고용지표 발표했는데 옐런 발언이 묻어졌어요. 회복 왜냐하면은 지금 당장 출구 전략을 내보낼 때가 아니네라고서 했는데 고용 신청 건수로 하게 보니까 고용 지표가 맞지 않는 거였어. 시장은 실제로 회복이 된 건데 이제 돈을 너무 배포하다 보니까 취직을 안 하는 현상이 펼쳐진 거였네. 네. 근데 그리고 또 이제 물가가 높게 나와버립니다. 그러면은 경제 회복은 된 거고 물가도 올라갔는데 연준 니네가 과연 가만히 있을 수 있어? 이제는 부양 그만해야 되지 않아? 라는 게 시장이 지금 심리인 거예요. 시장이 조정을 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차트 다시 한번 볼게요. 제가 이 부분은 가능성을 높게 치는 거지만은 자, 출구 전략이라는 거는요. 빅쇼트를 일으키진 않아요. 다만 지금 여기 부양에 대한 차트에 대한 랠리에서 조정세를 거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자,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왔는데 소비자 물가지수가 높게 나왔는데 해왕님 왜 증시가 내려가나요? 증시에 자금이 빠지고 있는 겁니다. 왜냐? 야 이제 출구 전략을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네 얘네가. 알고 보니까 이런 기대 심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또 부자댕상님이 질문을 주셨어요. 그럼 이제 상승장 완전 끝난 건가요? 아닙니다. 그건 제가 조정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면 과거에 이제 어떤 보면 긴축 정책 출구 전략을 펼쳤을 때도 조정을 펼쳤지 이제 빅쇼트가 오진 못해요. 상승의 기준을 어디서 다시 잡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은 시장에서 내포하고 있는 건요. 일단은 지지를 한번 받을 수 있는 구간 자체가 하단 국면으로 만지 틀이 바뀌었어요. 하단 국면으로. 자, 일봉상 관점에서 지금 연결상으로 볼 수 있는 게 어디 관점에서 다시 한번 매수 트레이딩에 대한 뷰를 재측정할 수 있을까요? 자, 물가 높게 나오고 좀 더 추가 하락에 대한 여지를 남긴다면은 12,700포인트까지 하락 포인트를 기록할 수 있다. 지금 상황에서. 지지를 보더라도 이 구간 내에서 다시 한번 봐야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서 단기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2,700 구간. 일단 여기까지는 눌릴 가능성이 높아요. 물가도 너무 높게 나오고 고용지표가 원래 제가 지난주에 봤을 때 하회했을 때 증시에 대한 반등 구간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라고서 했는데 고용 신청 건수가 발표되자마자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한 예상치를 봤는데 와 이건 반전이었거든. 그렇죠. 저는 그걸 딱 객관적으로 느꼈어요. 뭐야 이거? 고용 신청을 안 했네? 알고 보니까 왜냐면은 고용 건수는 낮게 나왔는데 그만큼 고용 신청 건수 높게 됐어야 되잖아요. 네. 그게 경제가 이제 시장 회복이 안 됐다는 반증이니까. 근데 이거는 신청도 안 했어. 왜 돈을 막 이제 어떻게 보면 부양책으로 퍼뜨리다 보니까 시장 경기는 회복됐음에도 불구하고 구인난이 생기는 거예요. 역으로 구인난이래요. 지금은 취직을 안 하려는데 이런 역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반증이죠. 근데 우리는 시장만 딱 봐야 되잖아요. 근데 시장만 바라보는데 시장은 이미 경기가 회복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BI 지수가 13년도 이후에 최고의 수치값을 도달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이제 물가가. 최고의 수치값. 근데 제가 봐도요. 저는 어떻게 보면 제 이제 여기서부터 주관적인 평가가 있겠지만은 원래 이제 어떤 통화 정책의 기준점이 뭐냐면요. 물가예요. 항상. 지난 10년, 20년 동안 그래 왔어요. 최근에 들어서 고용지표로 객관성으로 따지겠다라고 얘기했던 건 어차피 연준 의원들은 이렇게 물가가 오를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균 물가 목표제를 도입한 거잖아요. 시장을 억누르고 잠재우려고. 돈은 더 이제 부어야 되는데 2%를 넘어갈 거는 눈에 뻔히 보이거든. 지금 2.5% 뛰었죠. 근데 이거는요. 이 수치값 지금 2.5%를 뛴 거는 평균 물가를 도입해도 제가 봤을 때 위험 수치 도달이에요. 이제는. 과연 여기서 잘했다. 꺼낼 수 있는 연준의 카드가 무엇인가라고서 생각하고 있는 고민의 단계예요. 저는. 얘네가 과연 물가 압력을 낮출 만한 상황을 연출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일단 연준 위원들이 그렇게 하겠죠. 이번 주 다음 주에 계속적인 얘기를 하겠지만은 시장 달래기를 계속적으로 할 거예요. 우리 아직 부양 좀 더 할 수 있어. 물가는 조금 일시적인 상승일 뿐이야. 이런 멘트를 계속 던지겠죠.
근데 시장은 이거에 대한 어떤 작용을 할 거냐?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많이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이번 달 동안은 계속 달래기 작전으로 가실 것 같나요? 너무 뻔히 보여요. 그럴 것 같아요. 왜냐? 평균 물가 목표제 도입이라는 거는 이러한 기반 사실을 이미 연준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어차피 물가가 오를 거를 뻔히 보고 있었는데 작년 어떻게 보면 10월이었죠. 평균 물가 목표제를 도입하고 나서 물가에 대한 상승 랠리에 대해서 명분화를 시켰던 거란 말이에요. 오르더라도 괜찮아. 우린 출구 전략 안 할 거야. 우린 돈 더 이제 더 부어야 돼. 라는 관점이 제기됐다가 그리고 이제 파월이 어떤 수치값을 도달할까 걱정하니까 고용 수치로 객관화를 했는데 고용 수치는 이미 이제 안 좋게 나왔다고 해서 봐봐 파월이 맞잖아. 야 옐런 틀렸네. 파월 말이 맞네. 연속된 거 확인해야 되네. 근데 이건 난 걸 구인구직 했는데 신청도 안 했고 이건 옐런 말이 맞네. 이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상황이 좀 반전됐네. 다시 또 반전이 떠버린 거죠. 실제 지표값을 봐버리니까. 와 시장은요 지금 실망을 한 거예요. 사실상. 그럼 연준 위원들이 이제 앞다퉈서 나와서 이 얘기를 하겠죠. 우리 이제 괜찮을 거야. 우린 예상을 했었다. 우린 예상을 했던 거야. 조금 이건 단지 조정일 뿐이야. 과열일 뿐이야. 잠깐의 과열일 뿐이야. 조금의 심리전이 예상. 그죠, 심리전이죠 이제부터는. 근데 이 조정세를 지금 맞을 수 있는 지지 구간 자체가 12,700까지는 일단은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시장 차트상. 그리고 이거를 과연 지금 상황에서 막을 수 있을까? 막기가 좀 어렵겠죠. 지금 굉장히 시청자분 어려운 난리가 문제죠. 났어요. 네. 이제 경제라는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오늘 지표값이요 일단 너무 높게 나왔어요. 소비자 물가가. 시장이 심리 이제 이번 한 주 월요일부터 나왔던 내용이 뭐였냐면은 야 물가 압력 이거 어떻게 하냐. 계속 이 내용이었단 말이죠. 물가 압력 이거 어떻게 하지? 물가에 대한 오르는 거에 대해서 지금 괜찮은가? 이대로 괜찮냐? 왜냐면 이게 증시에 영향을 주고 달러 값에 영향을 주고 전반적인 어떤 상품의 구조에 대해서 다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좀 불안함을 느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사실 이제 불안정성이 굉장히 올라가는 수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거를 연준에서도 자제를 못하면은 이 이상으로 물가 상승에 대한 계속적으로 유지를 괜찮아 하면서 돈을 풀어도 된다면 이게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죠? 그렇네요.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사실 이제 디플레의 공포가 있고 하이퍼 인플레의 공포가 있는데 디플레이션은 사실 정말 최악이에요. 물가가 오히려 떨어진다는 건 네. 진짜 그 어떤 한 국가가 진짜 나라까지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왜냐면 그걸 겪었던 나라가 일본이기 때문에 디플레에 대한 공포가. 그래서 오히려 돈을 풀어서 이제 디플레에 대한 공포를 막으려고 하는 주의가 굉장히 강한데 오히려 지금은 연준이 1년 동안 돈을 풀므로써 물가가 올라갔지만 이제는 어떤 물가 급등에 대한 상황을 되게 걱정해야 될 시기라 이거죠.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되지 않도록. 그죠. 이거를 연준에서는 지금 또 많이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시장에 말을 해야 좀 진정이 될까? 그렇죠. 근데 일단 달래긴 하겠죠. 이거 그렇게 위험하진 않아. 근데 일단은 지지 라인 구간이 우리는 차트상 12,700까지는 열리니까 그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고 네. 중요한 거는 사실 이제 하이퍼 인플레에 대한 어떤 이런 막지 못하는 행동을 어떤 통화 정책이나 이런 걸 펼치 못한다면은 하나의 예시 국가가 있어요. 어디가 있을까요? 어디일까요? 저번에 캐나다 말씀만 해주셨는데 아니죠. 캐나다는 이제 채권 매입 될 것 축소로 같고. 들어갔고 지금 정말 나라가 어떻게 보면 없어질 위기에 처한 나라가 베네수엘라예요. 베네수엘라요. 화폐 가치가 네, 베네수엘라. 완전히 바닥을 쳐버리는 상황. 물가는 오르고 화폐 가치는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휴지로 기름값을 그죠. 낸다는. 근데 미국에 그 정도는 안 가겠죠. 너무 미국이. 최악의 상황이죠. 너무 근데 극단적인 상황을 제가 얘기 드린 건데 실제로 베네수엘라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기름을 공짜로 줘요. 주소로 가면. 대신에 그냥 생필품 하나 달라고 해요. 만땅 넣어놓고. 근데 그런 상황까지 펼쳐진단 말이죠. 근데 이제 베네수엘라 특성은 이제 워낙 수출 의존도가 석유에 가까웠기 때문에 대외 경제에 대해서 이겨내지 못하는 어떤 유가 하락에 대해 대비하지 못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리고 정치적인 외교적인 어떤
잘못된 현상을 펼쳤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간 건데 미국은 그 정도까지는 안 갈 거예요. 다만 하이퍼 인플레가 돼버리면요. 이제 달러 가치가 굉장히 급락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왜냐? 부양은 계속 펼치는데 달러는 계속 찍어내잖아요. 네. 근데 물가는 올라가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화폐에 대한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그게 하이퍼 인플레에 대한 효과예요. 근데 미국은 그렇게까지는 되진 않겠죠. 다만 중요한 거는 지금 연준이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출구 전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조금 왜냐하면 앞당겨서. 물가 연동에 대한 압력을 낮출 수 있을 만한 제스처를 취할 가능성이 다른 거는 모색이 안 돼요. 지금 시장에서는. 약간 코너에 몰린 그런 기분이 굉장히 드네요. 코너에 몰렸을 거예요. 코너에 몰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음. 사실 완벽하게 그냥 출구 전략하고 시장에 조정 주는 게 깔끔할 수도 있어요. 저는 오히려. 그러면 전에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빨리 출구 전략을 그렇죠. 생각보다 하는 게 빨리. 정말 시장의 유동성이 정말 강하네요. 네. 어떻게 저희가 생각했던 게 있어도 또 결과 발표에 따라서 완전히 뒤바뀌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럼 굉장히 재밌는 상황이죠.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여기 패널로 나오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그 팩트예요. 지금 물가가요. 와,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예요. 왜냐면 13년도 이후 최고치. 지금 코로나19 이전에 대한 어떤 물가 상승은 이미 회복한 지 오래예요. 다만 정확하게 AIT라는 평균 물가를 도입함으로써 그걸 명분화시키고 있었던 것 뿐입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범위가 벗어났다 이거야. 원래 그 너무 범위, 많이 적정 갔다. 범위가 여기 차트에서 보시면 지금 2.53%인데 오늘 네. 값으로 2.5%였어요. 그게. 원래는 이제 나오는 내용이 뭐였냐면은 2%잖아요. 항상 네, 우리 연준은 2%, 2%. 2% 얘기하는 게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란 말이에요. 음. 근데 평균 물가 도입으로 이걸 평균치로 측정을 했었단 말이죠. 근데 평균이라는 게 굉장히 애매해요. 코로나19부터 측정을 하면은 지금 평균치 도합하면 아직 아니야라고 할 수 있고 1년치만 측정하면은 이건 넘어섰다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기준치가 굉장히 지금 상황이 애매모호하게 이제 연준이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대한 측정을 정확하게 한다면 야 우리 코로나19 이후부터 저점부터 측정을 해야지 그렇죠. 이런 기준치라도 정확하게 내보내줘야지 시장 달리기가 들어갈 거예요. 기준치 제시를 할 가능성도 크고. 네, 그것도 크죠, 굉장히. 근데 또 질문도 또 들어왔어요. 호야 럭키 세븐님이 물가 3% 선까지는 버티지 않을까요? 그 가능성도 있죠. 왜냐하면 지금 연준의 태도가 너무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지금 너무 올라가도 올라갔다. 사실 이제 통화 정책에 있어서 이제 평균 물가 도입을 했다고 하지만은 시장이 바라보고 있는 관점은 원래 2.5%였어요. 저도 여기까지는 측정하고 있었는데 2.5%를 넘어선 지 얼마 안 됐어요. 네. 네, 이번 주에 그냥 넘어서 최근에서야. 버렸습니다. 네. 아예. 그게 지금 과열이라는 거죠. 음. 지금 모든 리포트에서도 원래 2.5%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었거든요, 사실. 네. 이제 내보내도 되겠네라는 수순에 이제 돌입한 거예요. 자, 우리는 항상 세력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시장이 과연 심리가 어떻게 작용하고 있나, 그게 증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일단은 저는 일단 이 물가에 대한 과열이 지금 굉장히 지배적이다. 오늘 차트에서 물가에 대한 과열이 너무 지배적인 상황이에요. 오늘이 지금. 조금 피크인 것 같아요. 네, 일단은 하방 국면으로 이번 주 좀 더 추가적인 돌입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굉장히. 그럼 오늘은 조금 매도세를 보시는 건가요? 네네. 일단은 틱 차트 구조상 제가 아까 봤던 이 부분인데 13,230포인트죠. 이 이탈 전까지는 매도 추세에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물가 발표가 21시 30분이었죠. 발표 뜨자마자 슈팅이 나온 게 그 근거예요. 하나에. 저 지점이 네. 딱 발표가 났던 확 내려버리죠. 와, 깜짝 놀랐을 정말.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수직 하락했습니다. 네,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냐면 이번 한 주 동안 되게 집중을 월요일부터 포커싱을 맞췄는데 네. 모든 외신에서 물가 압력 이대로 어떡할 거야 라는 상황에서 딱 타이밍 좋게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해버린 거예요. 와, 근데 물가가 너무 올랐네 또. 야, 이거 출구 전략 가는 거 아니야? 이게 지배라는 거죠. 이 한 자리가 그걸 다 설명을 해주는 거죠.
아, 네. 근데 이 오늘- 상황에서 어떤 네. 이탈점 나오기 전까지 음. 과연 지금 매수를 볼 포커싱을 맞출 수 있을까? 그렇죠. 저는 최소한 이 이탈이 드러나고 나서 어떤 조정에 대한 포커스를 맞춘 게 낫지 않을까라는 게 판단이에요. 아, 네. 오늘 시장의 뷰는 제가 이 정도를 맞추고요.